로미오와 줄리엣을 넘어 노을의 사랑은 숨은 조건이 있다. 성은 젊은이를 위한 것이다. 생명보험이나 비용을 사전 정산한 장례식 광고가 아니라면 나이든 커플이 서로 사랑하며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광고는 설령이 있다 해도 매우 드물다. 이런 연유로 나이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성을 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50대나 60대 그리고 그 위에 연령대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우리 문화에서는 우스꽝스럽거나 혐오스러워 보인다. 설사역과 젊은 강장제를 제외한 대다수 대중적인 광고와는 달리 사랑은 본질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마음의 청취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패러다임, 즉 사랑은 기쁨과 호르몬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두 젊은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청년 문화의 일부이다. 우리 사회는 이 패러다임이 일으킨 치사율로 가득하다. 잘 나이 드는 것이 30살 아래로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리고 죽은 것보다 나이 든 것이 더 무서운 문화에서 사랑을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최초의 흥분을 설령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이루는 필수 지표로 여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특이하게 미국적인 것도 아니다. 나이가 사랑의 구성인자로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부분을 다룬 글들은 종종 우리를 고무시키려는 의도 못지않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로 쓰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더 활기찼던 젊은 시절에서 사랑을 그린 얘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른 대부분의 시대와 사회의 지혜와는 상반되는 건강과 자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명함과 경험보다도 젊음을 예찬하며 사랑보다는 사랑의 초기 단계를 예찬한다. 우리는 사랑의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물론 이런 생각과 상승되는 멋진 구절도 존재한다. 그러나 70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동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 로맨틱한 불의에 드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년에 들어서고 있는 중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텍사스에 살고 있는 내 친구 두 사람이 막 그들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했다. 나는 부부가 함께 보낸 이 장엄한 시간 중에서 16년 동안만 이들 알고 지냈지만 로맨틱하다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로도 이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의 사랑이 로맨틱한 것은 그 사랑이 선조들의 사랑과 닮았거나 이들이 가끔 향수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젊음의 사랑과 거슬하게 비교해서 그런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촉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대가는 농감에 일질되면서 역시 사람은 역시 동물성인 것이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요. 나는 나의 다른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난 제외하고 심지어 비판적인 태도까지도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부가 나눈 외모가 너무나 부딪히라고 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과 자신을 낭만적으로 누가는 행위가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인가? 오늘은 헬스 스파에서의 첫 만남, 완벽한 치아, 또 햇볕에 그을린 근육질의 몸, 지식과 보살핌과 로맨스라는 말에 걸맞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인물을 의지하는 것 같다. 광고, 비디오, 영상만을 볼 때 우리는 중년 부부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는 이들 사이에 존재했을 강렬한 역사적인 감정보다는 세탁물에 묻은 얼룩이나 자동차 보험 가격을 더 걱정하는 겁쟁이 부부로 본다. 우리는 표본을 떼어서가고 있다. 우리는 30분마다 또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지만 오래 계속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례들에서 굶주려 있다. 실제로 미국의 예술작품과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소수의 나이든 남녀 주인공들을 떠올려보면 이들이 대개 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는 혈기왕성하고 뛰어난 성취감을 보여주는 60살 넘은 노인이 등장할 경우는 있지만 6살 된 노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생각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럼보 세대의 자식들 눈에는 맞지가 않는다. 자극이 사랑의 토대를 이룬다는 생각은
사랑을 막 시작한 처음 얼마 동안의 열정연의 고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낭만적인 경험과 맞지 않는다. 자극. 나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필요하지만 알면 친밀감과 또 정체성의 공유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암이라는 것은 그러나 지속성이 관계의 성공을 보여주는 표시일 수 있지만 또 그 자체로 사랑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부는 함께 지내며 수백 가지 다른 이유로 적당한 협의에 이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소원으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사랑이 편안하거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차이는 있다. 22살 먹은 두 젊은이가 평생 함께 지내겠다는 환상을 품을 수는 있다. 이들 또래의 사회 경제적인 피조의 삶의 수치를 살펴보면 이들이 평생 함께할 가능성은 20%에 불과하다. 20%. 60대에 서로 만난 커플이면 앞으로 12년 정도 함께 살려고 할 것이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훨씬 더 많은 인연을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도 보네스의 환상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은 두 노인이 만날 때라고 상상할 수 있다. 두 젊은이라면 아직 삶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매우 유연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서로에게 맞는지 혹은 맞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반면에 성숙한 어른 두 사람에게는 평생의 경험과 자아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면 그것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두 개의 반쪽이 착 달라붙어서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이지 이미 굳어진 두 반쪽이 기적적으로 잘 맞고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완전무일하게 맞는 경우는 없다. 또한 이미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두 인생이 조화롭게 우리 손뿐만 아니라 사랑도 개선시키며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의 이성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짧고 순수한 비극이 아니라 스펜서 트레이시와 캐스트린 헤펀이 말년에 찍은 영화처럼 견고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은 여전히 소유적일 수 있겠지만 이제 소유의 감각은 견고할 것이다. 반항적인 젊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든 여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수행할 것이며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성적인 질투가 줄어들면 사랑에 관심을 쏟을 여지가 더 많이 생긴다. 바로 이때 사랑은 자신을 성찰하고 해결이 세계 정신에 대해서 사유했듯이 서서적인 역사로서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부주의한 유년 시절이 아니라 바로 이때 낭만적인 저녁 식사와 휴가와 꽃과 부드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랑의 결실을 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사랑을 시들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탁월한 성취가 될지도 모를 뒤를 애써 무시하면서 이야기와 말다툼으로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 자체가 갑자기 불가항력적이고 불안하고 파괴적이고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것을 암시한다. 비유는 경험을 조명해주지만 왜곡하기도 한다. 빠진다라는 비유는 너무 쉽게 과장된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랑이 일어나면 평생에 걸친 감정적인 수행과 준비가 필요하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의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이 확실한 사실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존경받는 여러 이론가들은 사랑에 빠지는 첫 단계를 사랑에서 분리하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첫 단계가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캇 백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일종의 유아적인 퇴행이라고 시사했으며 인기 작가 도르시 타노브는 사랑의 파괴적인 초기 단계에 리머런스라는 정확한 이름을 붙였다.
리머러스란 음란 오행시 리머릭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사랑의 자기 단계의 정체성을 과다히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사랑의 자기 단계에 나타나는 흥분과 신기함, 발견의 느낌, 종종 처하기 힘든 상호성적인 감각 등을 과정하면서 이 초기 단계 이후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미르마길로 보거나 가정성이라는 밋밋한 안락함을 향해서 서서히 퇴화해 가는 것을 바라본다. 이 두 생각 모두 터무니없고 위험하다. 사랑은 감정적인 과정이다. 과정에서 시작과 발전이 필요하다. 사랑은 무에서 생길 수 없고 사랑의 초기 단계만을 사랑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초기 이후의 단계도 사랑으로 간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매우 단순한 일련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다. 사랑을 했던 것을 알고 지낸 두 사람이 이런 빠지는 단위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혼돈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또 오래 지속되는 불안이나 좌절과 연결되어 있는 강렬한 일차적인 매력, 희망과 자포자기와 교차하는 시간들은 사랑에 빠지는 현상에 나타나는 익숙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경우도 많다. 아무도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 나타나는 이런 불쾌한 증상들을 사랑에 빠지는 것과 혼동하는 것은 흔히 더 많은 실수이다. 실수. 그래서 돌이켜보면 갑작스레 사랑에 빠진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는 이들은 가끔 이런 점들을 생각했거나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서로에게 분명하게 나타낸 적은 없었다. 사랑과 그 변형들, 진짜 나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증오나 슬픔을 믿지 않는 것보다 사랑을 더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일부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연애하는 연인들 로렌스. 우리는 어떤 과정이 시작할 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전체 계획과 기억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부패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일정히 희망에 부풀어 동유럽 히치하이커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보자. 다르게 보면 이런 멋진 모험을 제대로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허술하게 짠 무책임한 계획을 가리는 어리석고 자기 기만적인 흥분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애초의 흥분, 모험에 대한 애초의 생각은 같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에 빠지는 첫 단계에서는 사랑이 현명하게 어리석은지 진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착각과 자기 기만에 기초한 것일지를 알 수가 없다. 시간이 흘러 한결 현명해진 눈으로 되돌아보면 사랑의 시작 단계를 판단할 여러 방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들어볼 경우에만 그렇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열병 허영의 사랑, 빠져들기는 사랑과 닮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실망스럽고 종종 극도로 자기 파괴적인 기만적인 감정으로 여겨진다. 첫째, 이런 감정들 각각은 제자리가 있으며 이 감정들이 건강하다거나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런 감정들과 진짜 사랑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하도록 하자. 갈등적인 상황, 타인의 성격에 대해 보이는 나무랄 수 없는 무지, 과도한 또 대화의 부족,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과도하게 쏟아붓는 열광적인 희망,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발전을 망가뜨리고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에 빠져드는 것을 가르는 현재의 이범적인 진정한 사랑과 성적인 또 쾌락적인 그 집착을 억지로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쾌락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은 성적 집착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야 실망스러워지거나 관계에 다른 양상들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야 그것은 또 그런 것뿐이라거나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판단은 옳지 않을 수가 있다. 그는 실제로 사랑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랑, 다른 욕구와 다른 성격적인 측면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빠지는 것과 충만한 성적인 것, 사랑에 빠지는 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 최근 여러 저자들이 허위감정 또는 모조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허술한 토대 위에서 투사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경우에 지식은 너무 부족하고 경험은 너무 적으며 한 가지 흥분만 지나치게 많고 다른 흥분은 빠져있다.
허영의 사랑은 어쩌면 기본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일지 모르겠다. 허영의 사랑 서탕들이 가져온 용어인데, 자,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거나 혹은 여성은 부유한 남성과 함께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남성과 여성을 빌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합을 맺는 것이다. 설령 그 연합이 상호작용보다도 예양에 의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타인의 자질과 태도와 이해에 대해 필수 불가결한 이해와 자기 이해가 섞이게 된다. 모든 사랑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이미지와 타인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섞여 있다. 완전무결하게 이타적인 사랑 같은 감정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자기 염려와 타인에 대한 염려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양자의 비중은 상이한 관계에 따라서 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관대하고 동정심 많은 두 사람이 타인의 이해와 복리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삼는 경우부터 이 못지않게 우리에게 익숙한 두 명의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왜 우리는 이런 구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빠른 결정과 즉각적인 대답에 대한 과잉 열정이 사랑을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시작은 창조성의 자극, 자존감의 일시적인 부양,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깨달음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사랑과 열교로 그 자체로 정당한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것들과 똑같이 시작되지만 다르다. 시간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줄 것이다. 그러자면 사랑이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관계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자기 관여적인 열정적 과정과 인내와 관심과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힘든 감정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적이 당신은 가지고 어느 흐름이다. 움직이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는 생각은 그런 만족을 관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성적인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생물학적인 준비 작업이거나 혼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작업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아할 것이다. 성적인 것은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어떤 커플에게 성적인 광란의 강도는 사랑의 경감이나 친밀성과 반비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부족한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보완하거나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연결성을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성적인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위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저기는 짜릿한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은 폭발적인 힘과 섞이지 않고 부드러움과 고요한 기쁨이 섞이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사랑을 촉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일상에서 나는 낭만적인 사랑이 다른 사랑의 형태와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이 사랑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욕망은 사랑의 자명하고 확실한 양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아니다. 사랑은 보답받지 못할 수 있듯이 성적인 만족이 긍휼되거나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한때 내 강의를 들었던 손님이 한 분은 성당에서 함께 일했던 시부님을 사랑했고 시부님도 자신을 사랑해도 드러놓았다. 소년과 시부님은 순결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사랑이 지닌 정신적 인기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년은 절망스럽긴 어제로 왜 우리의 사랑을 적절히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육체적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듯이 완전하고 영원한 결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무한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럼 에도 우리는 아주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결합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성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욕망이다. 성은 이런 욕망뿐 아니라 만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이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순하다. 그럼에도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고
강력하다. 이는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낭만적인 사랑을 교정하고 고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고 합니다.